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일 밤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지금 워싱턴주에선 44년 만에 내린 폭우 피해로 주정부 차원의 비상사태가 선포된 상태입니다. 인명피해가 발생했고요. 산사태 등으로 고속도로가 폐쇄되고 7만 가구가 정전 피해를 입었습니다. 보도에 노승욱 기자입니다. 한 소방대원이 지붕의 일부를 드러내며 구조 작업을 벌입니다. 폭우와 강풍으로 인해 커다란 소나무가 가정집을 덮치면서 주택의 일부를 손상시켰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침대에 누워있던 60대 노인이 사망했습니다. 갑자기 불어난 강물에 휩쓸렸던 지역 주민 7명이 구조되기도 했습니다. 지난 4일 동안 포틀랜드 지역에 내린 강우량은 5인치를 넘었으며 시애틀에서는 어제 2.13인치의 집중호우가 쏟아져 44년 만에 일일 최고 강우량을 기록했습니다. But this year we've already had 3-4 floods already so far, and this one's the worst one. 또한 오레곤과 워싱턴주 곳곳에서는 고속도로가 물에 잠겨 폐쇄됐습니다. 전력 공급도 중단돼 워싱턴주 7만여 가구, 포틀랜드 지역 2만 6천여 가구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워싱턴주에서는 주 차원의 비상사태가 선포된 상태입니다. KBS 뉴스 노승욱입니다. 한인 봉제업계가 엘파소 이전을 내년도 최대 사업으로 선정했습니다. 그 밖에 한인사회 소식 윤범수 기자가 전합니다. 어제 열린 미주한인 봉제협회 정기총회와 회장 이취임식. 그동안 의료와 봉제 원단협회를 대표해 엘파소 이전 추진 단장을 맡아왔던 최대성 부회장이 협회 신임 회장으로 공식 취임했습니다. 아울러 협회는 생산기지의 엘파소 이전을 내년도 주요 사업으로 선정했습니다. 봉제업체들의 텍사스 엘파소 생산기지 이전은 내년 1월 중 6, 7개 업체가 이미 이전을 확정했으며 현재 40여 개 업체가 이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40업체라 그러면 지금 내년 3월 달에서 6월 달 사이에 전부 다 이전할 팀들입니다. 그 팀들이 만약 다 들어오게 되면은 엘파소에는 과연 정업원을 구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많이 오게 됩니다. 기기가 한 4,000대가 오게 되니까. 협회 측은 이전을 희망하는 회원업체들을 대상으로 임대료 인하와 융자 프로그램 알선 등 지원책을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지난 5일 세상을 떠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최갑순 할머니와 중국인 위안부 피해자 장센토 할머니를 추모하는 분향소가 마련됐습니다. 어제 가주한미 포럼과 종교단체 연합 관계자 20여 명은 글렌데일 소녀상 앞에서 고인을 기리는 추모 행사를 가졌습니다. 최 할머니의 별세로 이제 한국 내 위안부 피해 생존자는 46명으로 줄었습니다. 정말 시간이 없다고 한 지가 저희가 20년이 됐는데 아직도 이 문제를 해결을 하지 못하고 아직도 일본 정부는 태도가 하나도 바뀐 게 없이 오히려 미국 의원들에게 위안부가 사실이 아니라는 그런 책을 배포하지를 않나 지금도 거꾸로 가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나 답답합니다. 한편 지난달 12일 세상을 떠난 중국인 위안부 피해자 장센토 할머니는 지난 95년 일본 정부를 상대로 첫 보상 소송을 제기했던 16명의 중국 위안부 피해자 중 마지막 생존자였습니다. 미 프로농구 NBA의 공식 스폰서인 기아모터스 아메리카가 스테이플스 센터에서 아시안 미디어들을 대상으로 한 홍보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LA 클리퍼스의 홈 경기가 펼쳐진 지난 2일 스테이플스 센터 VIP룸에서 진행된 행사에는 한인 미디어를 비롯해 중국과 아시안계 자동차 전문 기자 4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한국 커뮤니티나 중국 커뮤니티에서 기아차가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을 저희들이 극복하고자 이렇게 여러 기자분들을 모시고 이런 행사를 갖게 되었습니다. 브랜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전략으로 다양한 스포츠 마케팅을 활용하고 있는 기아 자동차는 현재 미 프로농구 NBA의 공식 자동차 후원 기업이며 LA 클리퍼스의 스타 블레이크 그리핀이 기아 자동차의 홍보대사를 맡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최근 청소년들 사이에 인기를 끌고 있는 호버보드를 이제 뉴욕 시내 거리에선 탈 수가 없습니다. 차량과 같이 관련 규제 법규가 없다는 게 금지 조례안 마련의 배경인데요. 최근 모든 장소에서 탑승을 승인한 캘리포니아 주와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뉴욕 김일강 통신원입니다. 최근 미국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호버보드. 이제 뉴욕시에서는 타기 어렵게 됐습니다.
호버보드는 공원이나 집안 등 안전이 확보된 공간에서만 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이를 규제할 법안이나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The hoverboard does not fall into categories where there are regulations. So there are no guidelines and standards for this type of device. The safety and fitness of them is really unknown. 뉴욕 주법에 따라 호버보드는 차량국에 등록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것이 뉴욕 시경의 입장입니다. 시경 측은 호버보드를 도로나 주차장 등은 물론이고 인도에서 타다가 적발되면 최고 $500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You know, the hoverboards, first and foremost, are not toys. 하지만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지난달 제리 브라운 주지사가 호버보드를 어떤 장소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법안에 서명하는 등 호버보드를 옹호하는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한편 호버보드 폭발 사고가 최근 미 전역에서 잇따르면서 안정성 논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욕이었습니다. 무슬림 입국 금지 막말을 쏟아냈던 대선 주자 트럼프가 소속 공화당으로부터도 비난이 쏟아지자 또다시 탈당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영국에선 트럼프를 입국 금지하자는 청원까지 나오는 등 세계적으로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정용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 ABC 방송에 출연한 트럼프는 무소속 출마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당으로부터 공정하게 대우받지 못한다면 당연히 고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무소속으로 출마해도 지지자의 68%가 계속 지지하겠다는 여론조사도 있다며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면서 무슬림 입국 금지 소신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We're really not talking about the Constitution. And it's not about religion. This is about safety. This has nothing to do with religion. It's about safety. 이처럼 요지부동인 트럼프의 태도에 국제사회의 비난의 수위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마뉴엘 발스 프랑스 총리는 트럼프가 증오를 부추기고 있다며 유일한 적은 급진 이슬람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영국에서는 트럼프를 입국 금지시켜달라는 온라인 청원에 이틀 만에 수십만 명이 서명했습니다. I wouldn't want to expose Londoners to any unnecessary risk of meeting Donald Trump. 백악관 대변인은 어제 트럼프는 대통령 자격이 없다고 비난한 데 이어 오늘 오바마 대통령이 직접 노예제 폐지 150주년 기념 연설을 통해 인종과 종교를 넘어 모든 편협함에 맞서자며 트럼프를 겨냥했습니다. CNN과 AP통신 등 미 언론은 이 같은 트럼프의 막말들이 결국 내년 대선에서 공화당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KBS 뉴스 정영훈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내일 북한의 인권 상황을 논의합니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인데요. 북한에 대한 압박은 한층 가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 박태서 특파원입니다. 북한 인권 상황은 지난해 12월 안보리 정식 안건으로 처음 채택됐습니다. 이 문제를 안보리가 내일 다시 논의하기로 하면서 북한의 인권 침해 상황은 2년 연속 유엔 최고의결기구 테이블에 오르게 됐습니다. 앞서 안보리 15개 상임 비상임 이사국 가운데 9개 나라가 회의 소집을 요구했습니다. 이달 안보리 순회 의장국인 미국은 북한에서 인권 범죄가 지속된다며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중국은 안보리가 다른 나라 인권을 다뤄서는 안 되고 한반도 상황을 감안해야 한다고 맞받아쳤습니다. 局势朝鲜半岛的局势呢出现紧张，应该真正的有利于维护半岛的和平与稳定。 내일 안보리는 다음 주 예정인 북한 인권 결의안의 유엔 총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열립니다. 지난달 총회 제3위원회를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한 결의안. 북한 인권 상황을 ICC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고 책임자 처벌을 권고했는데 올해도 본회의 통과가 확실시됩니다. 북한에 대한 제재를 촉구하는 국제사회 여론은 고조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안보리 결의까지는 쉽지 않습니다. 거부권을 가진 중국과 러시아 때문입니다. 지난해에도 두 나라는 결의안 채택에 반대했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박태서입니다. 태국 경찰이 글린 데이비스 태국 주재 미국 대사의 왕실 모독죄 발언과 관련해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미국 대사에 대한 이번 조치는 태국 보수 인사의 고발에 따른 것입니다. 방콕 고영태 특파원입니다. 군부 쿠데타 이후 미국과의 관계가 냉각된 가운데 태국 경찰이 글린 데이비스 태국 주재 미국 대사의
왕실 모독죄 관련 발언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태국 언론들은 데이비스 대사가 지난달 태국 외신 기자 클럽에서 왕실 모독 관련 법률 위반자들에 대한 중형 선고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 발언과 관련해 경찰이 초기 조사를 시작했다고 전했습니다. 태국 경찰은 이번 조사는 공식 수사가 아니라며 데이비스 대사의 발언이 왕실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판단되면 공식 수사를 개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의 이번 조사는 보수 우익단체 인사가 데이비스 대사를 왕실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데 따른 것입니다. 태국은 왕실을 모독하면 중형에 처하도록 형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처벌 대상이 되는 언행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인권 침해의 가능성이 높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정치권은 정치적 보복이나 정적 제거에 이 법을 악용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지난해 쿠데타로 집권한 군부는 지금까지 왕실 모독 혐의를 적용해 수십 명을 체포한 바 있습니다. 방콕에서 KBS 뉴스 고영태입니다. 독일 프랑크푸르트의 한 호텔에서 한국인 여성 한 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귀신을 쫓기 위한 심한 가혹 행위를 당하다 질식사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한국인 용의자 5명이 검거됐습니다. 베를린 이민우 특파원입니다. 독일 프랑크푸르트의 한 최고급 호텔. 지난 5일 이곳에 투숙해 있던 41살 한국인 여성이 객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 여성은 귀신을 쫓아낸다는 목적으로 침대에 묶인 채 심한 구타를 당했다고 현지 검찰이 밝혔습니다. 최소 2시간 넘게 가혹행위를 당했으며 신음이 밖에 들리지 않도록 강제로 입막음을 당해 질식사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Ihr ein kleines Handtuch in den Mund gedrückt haben und später auch einen stoffbezogenen Kleiderbügel. Und hierbei sollen sie den Erstickungstod der Frau billigend in Kauf genommen haben. 현지 검찰은 사건 현장에서 한국인 일행 5명을 체포해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6주 전 독일로 온 이들은 44살 여성과 이 여성의 3자녀, 그리고 숨진 피해자의 15살 난 아들도 포함돼 있었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습니다. 이들은 과거에 숨진 여성과 같은 교회를 다녔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또 같은 날 프랑크푸르트 교회 줄치바의 한 주택에서도 심하게 부상당한 여성이 발견됐으며 이 여성 역시 이들 일행에 의한 피해자라고 밝혔습니다. 베를린에서 KBS 뉴스 이민우입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유가 약세와 기술주 부진 등으로 하락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175원 50전입니다. 수요일 밤 KBS 아메리카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